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문화랑 예술이랑 그 5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벌벌 떨 정도로 춥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단원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문화와 예술이랑 프로그램은 또 오늘도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방송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좀 많은 문제들이 한껏 해결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몇 차례의 방송은 제가 안산 지역에서 예술을 하거나 문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렇게 그들의 활동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방송들이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J 아트홀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글로벌 J 아트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은영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은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공동체 라디오다 보니까 메인 DJ의 마이크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게스트의 마이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입에다가 바짝 마이크를 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좀 하셨으면 이제 곧 투자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자, 먼저 우리 전은영, 제가 그 기획자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문화기획자이신 전은영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구 글로벌 J 아트홀 현 JU 개명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아하, 네. JU. 네네,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JU 대표 전은영입니다. 그렇군요. 그 JU가 말하자면 이사 가시면서 그래도 아트홀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네네. 근데 좀 이제 전에 그 중앙동에서 저희가 그 아트홀을 개업을 했었을 때는 홀이 굉장히 크고 중점적인 맞아요. 사업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공간을 좁혀서 미니 공연장을 하면서 기타 다른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면서 이름을 좀 포괄적인 이름으로 가기 위해서 JU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하고 공간을 보다 중점된 사업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공간 운영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까지도 이제 포괄하기 위해서 명칭도 또 포괄적 명칭으로 JU로 바뀌었군요. 네. J는 전은영 대표님의 J를 알겠는데 U는 뭐죠? 네. JEY가 제 이름의 약자고 U는 여러분입니다. JU. 우리 전은영 대표님과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문화예술 세상, 그런 아름다운 문화예술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JU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JU에 우리 전은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래요. 그러면 JU가 지금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곳이죠, JU는? JU는 이제 세계가 많이 글로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한국도 글로벌화돼 있고,
또 안산이라는 지역이 특별히 또 이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 그런 다국적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 도시 1위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안산에 내려왔을 때 굉장히 문화예술적인 측면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지역 문화예술로 활성화해서 좀 특화된 그런 자산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런 다양한 그 외국인들을 그 예술가로 양성하고 또 그들을 강사로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연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다문화뿐만 아니라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지만 네. 저희 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라면 네. 이제 그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다문화 축제, 네네네. 또 세계문화예술 교육, 네. 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국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님이랑 가끔씩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제가 연극하는 어쨌건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저분의 딕션에 아무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고 듣기가 좋고 원래 이렇게 뭐 예전에 배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어린 시절에 성우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우를 꿈꿀 정도로 목소리도 좋고 음색도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대화 나누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준비 안 된 질문을 던졌고요. 사실 그렇죠. 안산이란 도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즉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고, 그리고 유럽 평유회라고 하는 EU가 주관하는 유럽 평유회에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문화 도시로 지정을 또 받은 곳이잖아요. 네.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공존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상호문화 도시라고 하는 이제 지정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걸맞는 세계문화 또 그리고 안산에 이주해 오신 분들의 예술 혹은 그들의 교육자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 다 끌어내서 안산 시민들과 만나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쨌건 제2U로 개명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글로벌 제2 아트홀이라고 처음에 소개하고야 말았잖아요. 제가 그 글로벌 제2 아트홀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제2 아트홀이 있을 때 거기서 연극 공연도 참 많이 올리고 했었던 참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로서요. 지금 뭐랄까 이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은영 대표님께서 초반에 안산에서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야심차게 글로벌 제2 아트홀을 만드셨잖아요. 그랬던 뜻은 또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글로벌 제2 아트홀이 어떤 공간이었었는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안산에 내려와서 그렇게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관객의 입장에서 제 과거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영화 제작을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쓴맛을 보고 안산에 내려와서 안산에서 많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들을 둘러보면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나 그 작은 도시는 중앙동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 중앙동에 저도 자주 이제 놀러 가면서 봤는데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안산이 많은 대학을 품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대학생들도 이제 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데 술과 항상 어울려야 되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낭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이곳에 늘 끊이지 않는 그런 공연과 문화예술이 넘치는 조그만 소극장은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놀기도 하고 또 공연도 보는 그런 중앙동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갑자기 이제 꿈이 되면서 무리하게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공연장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좌석수가 한 180석 정도 됐고 연습실이 한 15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펍도 안에 있었고 그래서 저의 어떤 그 비전은 그곳에 젊은 청년들 또 지역의 예술을 그냥 느끼고 싶은 그런 청년들 또 청소년들 다양한 층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양성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연이 상설 공연되면서 네. 그 도시 관광, 즉 대부도나 원곡동을 찍고 중앙동에 와서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런 공연들을 타시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 네네네. 참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제이아트홀을 탄생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대부도에 갔다가 또 원곡동에 그 골목도 좀 보다가 간판이 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러다 또 중앙동으로 와서 제이아톨 들어가면 아프리카 타악 공연이라든지 혹은 그렇죠. 아시아의 뭐 노래 공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만나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도시 안산, 문화도시 안산으로서 되게 사실 요즘에는 관광이라는 게 경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저도 좀 해봅니다. 아까 전에 그 제이유에 대해서 쭉 그 만들어진 이제 의도나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제이유가 예술 교육 사업 같은 것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일단은 저희는 지금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쪽을 저는 좀 관심이 있어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K 쪽은 K-팝 댄스, 그다음에 뭐 보컬, 연기, 그다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화인이다 출신이다 보니까 미디어 이쪽이 중점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문화예술 쪽.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아프리카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악기, 뭐 혹시 젬베나 둔둔이라는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댄스, 그다음에 각종 그 스트링 악기,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뭐 이제 크게는 세계문화예술은 학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각종 체험 수업들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대6을 나눠가지고 아시아에 관련된 어떤 국가에 대한 그 체험과 의상 체험, 만들기 체험, 춤 배우기, 노래 배우기, 뭐 악기 배우기 그러한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그 체험 수업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수업이 뭐 여러 가지 키트라든지 이런 걸 들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패션 쪽 그래서 그 패턴들에 대한 역사, 아프리카의 의상의 패턴들 그리고 그 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뭐 머리띠,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뭐 문화예술과 전통 패션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만들기, 그다음에 또 악기 체험해보기, 춤 배워보기 이런 식으로 이론 PPT 수업과 체험 수업으로 연결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여타의 세계문화 관련된 체험을 운영하는 팀이라든지 혹은 세계문화 교육을 하시는 팀들이 갖고 있지 못한 말하자면 말씀하셨듯이 발음이 워낙 아프리카 패션의 패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아프리카 패션의 패턴 문양에 각 나라마다 문양의 전통이 또 다르니까 그것까지 이 딥하게 들어가 준다라는 것이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좋네요. 기회 되면 뭐 고등학교에도 만약에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면 저 개인적으로 제 딸이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딸이 있는 고등학교에도 한번 제 이유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그 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는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쪽에 수업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완전히 잘 맞겠네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사실은 흥미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전공을 떠나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해봄으로써 창의력이 증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축제 기획 같은 걸 하니까. 그렇죠. 그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전은영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런 기획들을 하시겠지만, JU가 갖고 있는 이 세계문화 콘텐츠가 시민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심장이 뜁니다. 제가 2025년도에 만약에 이런 축제가 열리면 꼭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 질문지를 드리면서 이제 거기 지금 이전한 곳 안산문화광장 쪽에 공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홀이
있기 때문에 저건 중앙동 포함해서 그쪽 문화광장에 있는 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거나 배우거나 혹은 뭐 촬영을 하거나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텐데 그 공간 운영에 대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현재 공간도 그렇고 과거의 그 중앙동 공간도 그렇고 현재는 지금 고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고. 근데 좀 특성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중앙동은 아무래도 그 청년층이 많고요. 이 고잔동은 아무래도 물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뒷골목에 굉장히 청년들의 핫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광장 쪽에는 좀 청소년들이 길거리 춤을 춘다거나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좀 뭔가를 창작하는 데 자극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좋은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제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좀 뭐랄까 그 다양한 그 장르의 예를 들면 국악에서부터 댄스 또 클래식부터 다양한 그런 청년 예술가 또 지역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저한테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대관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게 단순히 대관하고 말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들하고 다양하게 찾아오는 예술가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셨네요. 그 완전히 대표님의 하나의 인프라로서 쌓였겠네, 축적이 됐겠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청년 예술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예술가 협회. 어머.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몇 회 그런 모임도 하고 안산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의원이 되셨죠. 장윤정 의원께서도 그 청년예술인 협회에 계셨군요. 어머나. 그분이 이제 안산 청년협회 거기 청년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 해야만이 이 청년예술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출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장윤정 의원의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물론 이제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윤정 도의원께서 작년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요 얘기는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기회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증명을 득한 예술인들에게는 경기도에 주소가 있고 그런 예술인들에게는 어쨌건 1년에 150만 원이라고 하는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이 보릿고개 넘어갈 때 예술인들에게 되게 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또 그 기능을 하거든요. 어쨌건 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고 또 장애인 기회소득도 있고 이제 여러 기회소득이 있는데 그 기회소득의 예산을 이제 2025년 올해죠. 올해에도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실제로 그 예산을 결정하는 예결특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장윤정 의원께서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이거 기회소득 너무 지금 김동현 지사 지금 선거 이거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 기회소득 예산 다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되던 거예요. 근데 장윤정 의원께서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인들이 빚어내는 예술 자체가 시민과 도민들에게 되게 삶의 윤택한 문화적 삶을 그 제공해주는 공공재적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삭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지켜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우리 JU의 전은영 대표님께서 설립한 청년예술인 협회에서 활동하시던 어떤 청년예술가가 도의원이 됐고 또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역량까지 펼쳐낸다는 것이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생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안산에서 활동하는 이 안산뿐만 아니고 어쨌건 이 안산을 위시로 한 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여러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면서도 생계가 보장되는 안정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 대표님께서도 그런 활동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장윤정 의원께서도 그런 활동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저 역시도 어떤 그렇죠. 위치에서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져서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그러시죠. 네. 제가 그 우리 전은정 대표님 스튜디오에 오시자마자 막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추천곡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주신 곡이 있지요. 스티비 원더. 네, 제가 이 제목을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직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Superstition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이라고 하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뭐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마 노래하는 청년들이라면 스티비 원더를 되게 좋아할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의 그 소울. 네네네네. 그리고 그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이분이? 안 보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그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젊은 감각. 네네.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청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 아티스트고요. 자, 또다시 우리 제2회 우리 전은영 기획자님, 전은영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볼 텐데, 이제 공간을 운영하면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러니까 사실 포부라는 게 이거는 안산시를 위한, 안산 시민들을 위한 포부를 가지고 대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어려움 좀 겪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이제 제 인생에 좀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2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영화 제작할 때 이게 영화가 기획이 돼서 곧 제작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하다가 3년을 계속 지연되면서 제작이 제 손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공동 제작자가 되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의 원래 비전은 칸네 영화제였습니다. 네네 막 그랬는데 시사회에서 딱 보니까 작품이 정말 제 기획과는 너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그때 그 절망감. 그래서 제가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나는 지역에서 이런 공연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학로 못지않은 작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또 그 다양성 문화, 다문화, 안산의 어떤 분들이 외지인들이 오신다면 꼭 봐야 되는 다문화 공연. 이걸 내가 상설적으로 하겠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다목적 공간을 만든 건데 첫 번째로 그 건물이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상. 제가 이제 그 원래 목욕탕이었던 건물이에요. 그 목욕탕이 공연장으로 바뀐 그런 스토리 참 좋은 건데. 좋은 스토리죠. 문화재생으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되다 보니까 그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사기 계약?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건물과의 그런 처음 입주 때부터 사실은 잘 다른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 정신적인 그런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좋은 뜻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상설 공연이나 이런 공연장 소위 공간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안산시 조례가 좀 생겨서 뭔가 그 안산시도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공연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문화예술 아이템,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하고 굉장히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원들과 그 설비 그리고 그 공간 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 상황에서 때마침 이제 관광과에서 그래도 공연을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 안에 넣겠다. 그래서 직전 그 사인하기 직전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와, 코로나 없었으면 그게 또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실험으로 하면서 되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쉽진 않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 공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유지한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다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코로나 찾아오시는 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함께 일했던 공연 팀들에게 그 생계에 많은 위험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분들은 공연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신 분도 많고 그때 가장 제가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아픔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에 와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무대가 사라지면서 네. 결국 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은 정말 뼈 아팠을 것 같네요, 네네네. 진짜. 그런 면이 있었겠네요, 진짜. 네네네. 말로만 들어도 너무 속이 상하네요, 진짜. 네. 코로나가 또 그렇게 힘들게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꿈을 접지는 않았고요. 음. 여전히 그거는 안산시하고 또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네. 한데 만약에 괜찮다면 대부도 쪽에도 하나 괜찮지 않겠나.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관광객 많이 오시니까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와서 그런 세계문화예술 체험을 아이들이 공연 끝나고 또 할 수 있는 공연 플러스 체험 공간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계문화체험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공연장과 함께. 네네. 그런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은영 대표님의 기획에 의해서 탄생한 콘텐츠인 건 사실이지만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계 문화를 콘텐츠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안산에 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처음 들어본 나라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안산만의 긍정적인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공공에서 말하자면 진짜 안산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네네네.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문화진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상호문화 도시를 지정받았던 그 트랙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대부도 또는 원곡동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원곡동에 어떤 컨텐츠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해외를 저는 좀 다녀봤지만. 이렇게 다녀보면은 프렌치 빌리지라든지 또 인도 빌리지라든지 그 나라가 아닌데 이주민해 와서 만약에 살게 되는 어떤 민족이 강하게 형성되면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있죠. 그 자체를 잘 양성해주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어떤 그런 거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관련된 예술이나 미술, 공연 이런 것들을 육성 장려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성된 그것이 하나의 큰 도시의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걸 시민 전체가 누리는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곡동을 왔을 때 그냥 좀 무시무시한 도시, 무시무시한 동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초에 그 이태원도 약간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원곡동도 그러한 어떤 특출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문화예술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화예술만이 그런 장벽을 깰 수 있고 또 유익하게 뭔가 하나의 컨텐츠를 보러 왔다가 시장도 보고 거기에 레스토랑도 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곡동에 와서 인도 음식도 먹고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먹겠지만 그 세계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 이제 원곡동 안에 보면 어울림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야외 공간들은 있는데 거기서 축제도 열리곤 하지만 실내 공간, 상설적 공연이 존재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 그러니까 다국적 커뮤니티가 저희 공간을 찾았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렇게 다문화 쪽을 열어놓다 보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는 다양한 국가에서 왔고요. 여러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이 와서 이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본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결혼식을 올린다든지 또는 딸의 돌잔치를 한다든지 그 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을 때 어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의 그런 공기관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쓸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나라도 장례식 문화에 당연히 술을 대접하듯이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음식이 어우러지고 춤과 여흥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근데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다문화 센터가 지금 우리 다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와 다릅니다. 다르죠. 뭐냐면 뭔가 그 각각의 그런 그 다양한 그 민족의 그런 여성들이 어우러지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좀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필요해서 오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뭐 이러한 공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제와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또 다른 융합된 문화예술이 싹 트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도 막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애기들부터 돌잔치하는 애기들부터 뭐 학교 다니는 청소년부터 2세, 3세 이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뛰놀고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제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적인 그런 센터가 있어서 체계적인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많이 좀 더 연구하시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제가 아니더라도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예술적 공간이라고 친다면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 커뮤니티 공간. 무슨 뭐 돌잔치라든지 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모일 수 있는 공간. 그야말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그들에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 뭐 시간대도 그렇고 그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도 그렇고 민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럼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을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공이 공간을 설계해야 돼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주든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산에 머물고 계시는 이주민분들이 그러니까 뭐 때때마다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타 지역 시민들이나 안산 내국인 분들이 그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민근 시장님 듣고 계시면 듣고 계시죠, 시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뭐 이민근 시장님께서 안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시청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으로. 물론 그게 그 다양한 그 국적의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그럼요. 거주자들 뭐라고 그러죠? 선주민들께서도 오셔서 그런 데서 글로벌화 과정을 거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소통을 해야 이게 마인드가 열리고 글로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터칭해주고 싶죠. 그 제가 태국의 방콕에 갔을 때 그 까오산 로드에 가면 어떤 골목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들이 앉아 있으면 그 앞에 태국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영어 회화를. 그래서 이 관광객들은 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니까 좋고 태국 청소년들은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약간 이런 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원곡동의 어느 거리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맞으면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쫙 앉아 계시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또 가서 마주 앉아서 안산의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도 되게 좋다. 그리고 거리뿐만 아니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젬베 수업 같은 경우가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외국인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기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관에서도 했었을 때 젬베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덧 아이들이 영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헤이 하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교육이 아닌가. 그렇죠. 생활 속에서 배워야 영어를 어렵지 않게 또 이게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젬베 수업.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JU에서 운영하는 젬베 수업 영어로 한다고 하니까요. 댁내에 계시는 청소년분들을 반드시 JU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이번엔 제가 선택한 노래고요. 그렇습니다. 왠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승환의 노래를 좀 듣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승환 가수가 좀 고생들도 하고 있는데 이승환의 덩크슛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처럼 떨어지는 별을 봐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꿈을 꾸었던 것일까.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한 번 더 될 때까지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Hawaii. 아이고, 네. 잠시, 네, 그 노래를 끔과 동시에 마이크를 올렸어야 됐는데, 잠시 늦었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듣고 왔고요. 오늘은 문화랑 예술이랑 그 53번째 시간으로, 네, JU의 우리 전은영 대표님, 우리 문화다양성 문화기획자 전은영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영화 하셨잖아요. 네네. 네, 영화 하셨던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영화제 기획도 하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던 거예요? 네네. 네, 어떤 거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영학. 네.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를 들어갔던 거예요. 아하. 네. 근데 무역회사를 가려면 지나가는 영화사가 있었습니다. 옆에 항상. 아, 회사 바로 옆에. 하다 보면은 영화사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역회사가 충무로에 있었나요? 아, 네, 그렇죠. 충무로에 가까워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자꾸만 심장이 뛰는 겁니다. 거기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제게 영향을 줬던 건 저희 아버지신데. 네. 저희 아버지가 영화광이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영화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소위 삼류 영화관에 네네 동시상영? 네, 동시상영관도 많이 갔었고요. 그러셨구나. 네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잊고 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그 최초의 칸느 영화제 입성하신 이두용 감독님 사무실이었어요. 이두용 감독님. 네, 물레야. 피막으로 칸느에 가셨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죠. 네네네네. 아니 당돌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화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감독님도 경영학과를 경제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하고 싶다면 네. 광고를 먼저 해라. 광고. TV 광고 제작. 왜냐하면 그때 35mm 뭐 카메라라든지 네. 그런 촬영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한데 그는 짧게 텀이 돌아가는 게 광고이고 영화는 굉장히 이제 길게 시간이 막 2년 3년 걸리는 프로젝트. 이기 때문에 너가 배우려면은 아무래도 광고를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이 있습니다. 한철 감독님.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고요. 감독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기획이라는 광고 프로덕션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정말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님께서 그럼 너가 뭘 할 수 있냐?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일본 잡지 논노랄지 논노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배우고 그다음에 제가 메이크업도 배우고 막 그런 오지랖을 많이 떨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경영학과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엉뚱한 걸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뭘 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럼 현장에서 한번 해봐라. 그때 제 첫 작품이 둘코락스입니다. 변비약 둘코락스 광고에 광고 모델 메이크업을 해주셨군요. 의상하고 메이크업을 담당했습니다. 첫 작품 딱 끝나고 났는데 감독님께서 너는 코디네이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잘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는 광고계나 영화계 아직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는 일본에는 이미 그게 다리 잡혀 있어. 감독과 다른 시선으로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예술성과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있어. 그걸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뭘 한다고. 한철 감독?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찾아서 공부해. 그리고 저한테 영어로 된 원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책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거기서부터 아프리카가 시작됐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어인 영어로 프로듀서란 무엇인가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헐리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헐리우드에서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그를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개봉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서 광고계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지만 이제 제 목표는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제가 3년만 일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년간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찍었고요. 뭐 삼성전자, 뭐 패션, 뭐 자동차 광고 굉장히 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로 가기 전에 영화사를 가지고 있는 공연 연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벤트 회사 소위. 이 이벤트 회사가 공연 연출 파트가 있고 영화 제작부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기 그 회사가 했던 거는 이제 영화 수입 수출,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행사 이런 걸 진행하는 회사였어요. 영화 관련된 행사면 좀 레드카펫 행사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기획 아시죠? 제일기획 알죠. 최고의 광고 행사. 이제 청룡영화제
청룡영화제. 네, 청룡영화제를 진행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스튜디오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네, 전화 소리입니다. 네, 녹음 중이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전화 받는 것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게 바로 네. 공동체 라디오의 매력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회사가 이제 수주를 받은 거죠. 제일기획에. 그래서 청룡영화제를 이제 그 당시 MBC였는지 SBS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방송국에서 송출을 하고 저희 쪽에서 연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총 연출 진행을 제가 했었습니다. 청룡영화제 총 연출을 하셨네요. 네네. 어머나. 그래서 한 회를 하다 보니까 네네. 대동상도 하게 되고. 대동상. 네, 대동상 영화제. 그래서 하면서 청룡영화제 한 3회, 대동상 영화제 한 2회. 그때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기획자로 참여를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제 전문 네. 연출을 막 하게 김동호 선생과 강수연 네네, 선생이 네네네. 초반에 애썼던 네네. 부산영화제. 네네. 정말 멋진 그런 영화제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 때는 정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였죠. 최고 영화제였고 정말 축제였습니다. 네네네. 놀러 가고 맞아요. 그랬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시 제 꿈은 영화였기 때문에 네네네. 잊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영화 제작사인 강재규 필름에 제가 프로듀서를 하게 됩니다. 친구. 네네. 강재규 필름. 친구 아니고요. 쉬리. 쉬리. 네. 은행나무 침대 보셨어요? 친구가 곽경택이구나. 네네. 강재규 감독은 쉬리 맞습니다. 네, 은행나무 침대 알죠. 은행나무 침대 연출할 당시에 네네네. 제가 합류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이제 쉬리 프로듀싱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독립 영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죠.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작 쉬리가 어마어마하게 뭐 이제 한국의 최초의 블록버스터였으니까요.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투자를 강재규 감독님이 하셨습니다. 제 영화를. 이제 하는데 장단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 거기서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작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 다른 주도권이 넘어가는 네, 그런 일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시사회에 가서 좀 압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쪽을 좀 제가 잠시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 극장 쪽으로 시선도 3년 안 돌렸습니다. 그러셨군요. 3년 정도는 아마 시선도 안 돌렸던 것 같아요. 찾아가지도 않고. 네, 많이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럴만하죠. 네네.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와, 영화제를 연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주로 시상식이 중심이 되는 영화제 연출을 쭉 하셨고 부산국제영화제는 거의 시민축제형 영화제로 이제 거의 첫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필름 마켓도 있고 시민들이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시상식도 있는 초대형 영화 축제로 그 초기에 같이 참여하셨고 대단하시네요. 영화 제작자로 성공을 꿈꾸셨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우리 전은영 대표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에 쭉 더 녹음을 하고 싶지만, 두 분 다, 저 포함해서 이렇게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좀 나누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인간 전은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얘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녹음한 소감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오기 전까지는 단원 FM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역 공동체 라디오. 맞습니다. 그런, 뭐랄까, 네네네.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저 스스로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이게 좀 전파가 잘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듣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또 우리 그 사회를 맡아주신 김태현 지부장님께서 워낙에 또 이사장님께서
워낙에 좀 잘 운영을 또 해주시고 또 인터뷰할 때 너무 부담 없이 하게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끄집어낼 이야기들을 참 잘 이렇게 편안하게 인터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좀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 생각나는 그런 낭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거 좀 오랜만에 느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충북 옥천에 가면 충북 옥천 군민들은 그 조선일보보다 옥천신문을 더 많이 구독한대요. 그만큼 지역신문이 활성화된 곳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공동체 라디오계에서는 뭐 마포 FM 같은 게 있고 우리 안산의 단원 FM도 안산 시민들이 좀 즐겨 듣는 공동체 라디오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